가번 지문을 잘 이해했으면 나번 문단은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가르마만 타서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 나번 지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번 지문 읽고 나머지 문제 확인할게요. 알겠지? 자, 나번 지문 갑니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 못할 문장. 이해 못할 말. 없어? 굳이 보증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로 하는 걸 보증이라고 하지. 맞아요? 두 번째, 이때 지금부터 가로로 묶어볼래? 이때부터 가로로 묶어봐. 어디까지 묶냐면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봐. 이건 그냥 용어 정리야. 모를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요건 그냥 용어 정리한 겁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네모치거나 밑줄 칠 필요 없습니다. 보증은 밑줄,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무로니까 얘들아 무슨 관계? 뭐뭐 함으로.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지? 인과관계. 그럼 담보 기능 수행하므로 화살표. 어떻게 된다?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왜? 담보니까. 담보가 뭔데? 담보가 뭔데? 아까 위에서 담보의 의미가 여러 맥락에서 해석됐었지. 맞아? 담보가 여러 맥락에서 해석됐었잖아. 그 해석의 의미를 보면 담보는 뭐 하는 거야?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한대. 그럼 뭐 하는 거야? 야, 이 돈 내가 못 갚으면 주채무자인 내가 못 갚으면 얘가 갚아주는 거야 라는 걸 보증하는 게 담보잖아. 맞아? 그 의미니까 담보 기능을 수행하니까 내가 만약에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또 갚을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당연히. 맞아?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까지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아 잠깐만 그 위에 거 안 했지. 당연히 소멸된다까지 했어. 그 다음에 보증이 성립하려면 얘들아 보증이 성립하려면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정하고 있는 조건문이지. 조건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긴장하고 잘라봐야 된다 그랬어. 뭐 하려면?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아하. 그럼 보증계약의 조건. 보증계약의 조건 뭐래요? 보증계약의 조건 뭐래요?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누구와 누구? 채권자와 누구 사이에? 그렇지. 채권자와 보증인이라는 당사자 주체 간에 뭐가 있어야 돼? 계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보증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채권자와 보증인의 관계지. 근데 그 뒤에 봐봐.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질문.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1차 고비야. 이게 6번 문제를 푸는 핵심이야. 그럼 보증계약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유상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아까 유상계약의 조건은 뭐였지? 옳지. 잘했어. 유상계약의 조건 위에 뭐였어요?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 쌍방향적이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위에 가봐.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라고 말했잖아. 누구에게만?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킨대.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은 누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되는 거야? 보증인이? 그렇지. 일로만 가는 거지. 얘가 얘한테 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방향적. 맞아요. 일방향적. 그러니 뭐가 아니에요? 유상계약이 아니죠. 유상계약은 어떻게 돼야 되니까요? 주고받는 것.
쌍방향적. 화살표로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한쪽으로만 가니까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 기억 문제. 6번 기억 문제.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 질문. 선생님은 얘를 그냥 밑에다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요. 별도 계약이라고 썼거든요. 별도 계약이라고 나는 정리를 했거든. 그럼 봐봐. 별도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주채무자와 그렇지. 주채무자와 누구 사이에? 그렇지. 보증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지. 누가 누구한테 대가를 지급해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주채무자가 보증인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는 건 뭐가 아니다? 그렇지. 유상계약이 아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맞아? 그럼 얘와 얘가 유상계약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 쌍방향이 아니어서, 주고받지 않아서. 맞나요? 자,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체 확인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누가 누구한테 뭐 하냐? 이거야. 누가 누구한테.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서로 하는 거면 주체가 서로가 될 거잖아. 근데 얘는 주체가 누구? 여기는 주체무자. 여기는 누구? 보증인으로 한정되어 있죠. 맞아요? 주체가 누구냐? 그럼 6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닌 이유는 쌍방향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였죠. 몇 번? 옳지. 옳지. 왜, 동현, 왜, 가리지 마. 왜. 자, 뭘 골라야 될까, 얘들아? 쌍방향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골라야 되지. 맞아? 거기까지 인정? 됐어. 그럼 이제 2번 가봐. 2번이 왜 쌍방향적이 아니라는 말인지. 가봐요.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해석돼 있잖아. 이거 용어로 바꿔봐.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채무자. 옳지. 밑에다가 주채무자라고 써봐. 의무를 지는 사람이 밑에다가 주채무자라고 써보세요.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채권자, 채무자. 맞아? 그러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채권자라면 어떻게 돼? 주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뭐 할 수 있고? 주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뭐 할 수 있어? 돈 주지. 맞아? 그럼 채권자는 뭐예요? 돈 받는 애잖아. 얘가 얘한테 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보증인이라고 한다면 주채무자는 보증인한테 돈 줘요, 안 줘요? 주채무자는 보증인한테 돈 줄 수 있지. 뭐 하면? 별도 계약하면. 근데 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뭐 줍니까? 안 주죠.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번 선지가 무슨 말이야? 쌍방향이 아니라는 선지야. 주채무자가 보증인한테 뭐 하기만 해? 주기만 해. 맞아? 주채무자는 보증인한테 주기만 해. 그러니 뭐가 아니야? 쌍방향이 아니야. 이 말이라고. 맞아요? 두 번째, 만약에
보증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뭐 하기만 해요? 돈을 갚기만 하죠. 맞아요? 여기서 일로 가더라도 쌍방향이에요, 일방향이에요? 일방향이죠. 둘 다 관계가 어떻더라? 일방향적이다. 그러니 뭐가 아니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누구? 2번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얘와 얘와 얘를 정리해 놓고 나서 누구 확인하는 거? 주체 확인하는 건데 너네 잘 생각해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 좀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그러니까 주체를 잘 설정해서 관계를 물어볼 때는 보통 몇 명 나오냐면 3명 나와.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잠깐 가볼래? 8번 문제 가면 사람 몇 명 나와요? 갑, 을, 병. 3명 나오는 거야. 2명 관계 너무 쉬우니까. 3명 나오는 거야. 갑은 뭐예요? 갑은 아닐걸? 그렇지. 갑이 채권자죠? 을이 뭐예요? 주 채무자입니다. 병이 뭐예요? 보증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주채무자와 채권자와 보증인의 관계가 몇 번 문제도? 6번 문제도 있고 8번 문제도 있는 거야. 법지문에서는 주체와 관련한 3자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지문 다시 갑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오른쪽 다단 갑니다.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누구 위해서 얘들아?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그럼 누구 입장에서야? 보증인 입장에서야. 맞아? 보증인의 입장에서 법적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보증계약에서 약자는 누굴까? 보증인이에요. 보증계약에서 약자는 보증인입니다. 왜? 지거 다 털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법은 일반적으로 얘들아 누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설정돼 있어? 약자 보호의 입장에서 설정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있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보호하는 법? 누구를 보호하는 법? 집주인을 보호하는 거야?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야? 그렇지. 세입자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법이에요. 알겠지? 잠깐 내려가 보자. 우선 민법에 의하면 얘들아 민법 동그라미. 밑줄 해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이 지문은 아닌데 얘들아 이 지문은 아닌데요. 민법에다 밑줄에 놓으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세요. 법의 위계라고 한번 써보자. 법의 위계라고 한번 써보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법은 뭐가 있어? 위계가 있어. 위계가 무슨 말이야? 더 높은 애가 있고 그 밑에 하위의 개념들이 있다는 거야. 법 중에 제일 상위법이 뭐야? 헌법. 그럼 밑에 하위 법들은 누구를? 상위법인 헌법을 뭐 할 수 없어? 침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의 조치로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 하는 거야? 헌법 소원이라는 걸 하는 거야. 맞지? 그치? 그래서 법이라는 건 뭐가 있어? 위계가 존재해. 따라서 위계가 존재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거야.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데 법률에선 이렇게 규정해. 그럼 법률의 규정 중에 헌법에 어긋나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걸 섞어서 문제 낼 수 있어요. 위계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법은 하나만 있어요? 법률도? 아니지.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어떤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뭐가 달라져?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얘들아.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간통죄. 간통죄 들어봤어? 간통죄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말이야 내가 바람이 났어. 그래갖고 나의 뭐가 있어요? 내연남이 있어요. 차은우를 닮은 내연남이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 할까요? 어우 너무 부담스러운데? 30?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야! 선생님이 50인데 내연남이 28이면 너무 아들 같잖아. 그치? 48쯤 할까? 그럼 좀 괜찮지 않을까? 잘생긴 내연남이 있어요. 선생님 남편이 있잖아요. 나를 옛날에 나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처벌은 아니고 나에게 제지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은 2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뭐가 있었고요? 형법이 있었고요. 2번째 뭐가 있었어요? 옳지. 형법은 나 이거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 감옥 가야 되는 게 형법이야 얘들아. 내가 형법으로는 무슨 죄?
그래요. 나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 만나면 간통죄로 잡혀가요. 그래서 어디 가요? 쇠고랑 차고 감옥 가야 돼요. 맞아요? 이건 형법에서의 처분이야. 맞지? 민법에서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남편하고 나의 내연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위자료 같은 거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돈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어디에서? 민법에서.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얘들아 뭐도 형법으로도 민법으로도 나를 걸 수 있었다고요. 근데 뭐가 폐지됐어? 그래. 그건 어디에서만이야? 그래. 그래서 나는 바람 펴도 지금은 뭐 하진 않아. 그래, 감옥은 안 가. 쇠고랑은 안 차. 근데 뭐는 할 수 있어? 돈은 내야 될 수도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법에선 어떻게 처벌되고 어느 법에선 어떻게 처벌된다. 그래서 뭐가 다를 수 있어요. 법률에 따라 처벌 조항,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느 법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좀 봐두셔야 되는데 여기 지문은 그건 아닌데 그런 지문들도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 있잖아, 얘들아. 혹시 그 핸드폰 SK텔레콤 통신사 쓰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여기 이 회사 회장님. 우리 영어 아는구나. 이 회사 회장님이 최태원이라는 사람이야, 얘들아. 이 회사 회장님이 원래 부인이 있었어. 근데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다른 여자랑 살려고 원래 있는 부인하고 이혼 소송 해요. 아직 결말이 안 났지. 왜 이렇게 어쨌든 안 났을 거야. 모르겠네. 났나? 모르겠네. 하여간. 근데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얘들아, 나 내연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뭐로 처벌받으니까 형법으로 간통죄로 처벌받으니까. 근데 그게 폐지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와 어떤 그런 이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얘가 감옥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여자랑 살고 싶어요. 이래갖고 저 원래 부인하고 이혼 소송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해서 처음에 위자료로 몇 조 이렇게 재산분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거 이제 아니지. 아니어서 다른 판결이 또 한 번 났어.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야, 지금은. 보세요. 그런데요.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때는 보증계약 누구와 누구? 보증인과 채권자.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뭐 하는 거? 돈 갚기로 얘기하는 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거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돈 갚아주는 게 보증계약이지. 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죠? 보증계약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누구와 달리? 일반계약과 달리. 친절해라. 일반계약과 달리라는 말 써줬네. 달리. 뭐가 필요해? 동그라미 1번 밑줄. 계약서 작성. 무조건 필요해. 동그라미 2번 뭐 필요해? 서명이나 기명날인. 서명이나 기명날인.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뭐가 성립해요? 보증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밑에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그럼 여기까지. 그럼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계약서와 날인 혹은 서명. 보증계약이 무효인 상황은 이게 없을 때. 맞아요? 갈라놨지?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질문. 이게 무슨 말이야?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증계약서에 뭐가 없더라도 계약서와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내가 채무자, 주채무자 대신에 뭐 갚아줬으면 그럼 이미 돈 갚아줬으면 돈 갚아준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지. 맞아? 없다 이 소리지. 괜찮아요? 그 다음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채무이고 동그라미 1번 밑줄 다시 금전채무이고 사업과 무관한 금전채무 여기까지 밑줄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 동그라미 2번 무엇에 의해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도 제공된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마지막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니까 또 분류되어 있지. 어떤 경우라고 얘들아?
어. 아니 원래 빚진 애한테는 갚으란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갚으라 그런 거야? 보증인에게만 갚으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보증 책임을 뭐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조건 뭐야? 내가 보증인인데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일 때야? 강제집행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렇지. 주 채권자가 뭐가 있을 때? 갚을 돈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증명해야 돼.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어. 맞아?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특약. 그럼 얘들아, 연대보증특약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갚아야 된다는 뜻이지. 맞아?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뜻이지. 이러한 특약은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을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어. 맞아?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보증 계약을 하면서 여기다 무슨 조건까지 달면 연대보증 특약까지 달면 니네는 짤 없이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돈 갚아야 된다는 뜻이야. 맞아? 짤 없이 돈 갚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 연대보증은 뭐하는 지름길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함부로 연대보증 쓰지 말자. 됐어요? 자, 마지막 문단은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7번 갑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거야. 그냥 보증인 아니고. 마지막 문단을 읽어야 선지 2번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넘어가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만 보세요. 칠 번은 몇 번? 4번 또? 자, 그럼 4번을 한 친구가 해서 4번을 먼저 볼까요? 채권자와는 보증계약을 하고 채권자와 얘들아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합니까? 보증계약을 해야 우선 보증인이 되는 거지. 맞아요? 채무자와는 연대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얘들아 채권자와는 보증계약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 특약해요? 연대보증 특약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보증계약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보증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니까? 채권자와 하는 거니까 연대보증 특약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채권자와 관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4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럼 뭐가 또 의심이 돼? 5번이요? 5번 가볼게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돈 갚으면. 맞아요? 돈 갚으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왜? 지문에 나오는 말로 해줘. 왜? 보증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줘. 보증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보증은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가 소멸되면?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 마지막 8번. 응? 나 가봐야지.
자, 푸는 사람은 체크를 하세요. 그렇지. 영어쓰이? 오, 그렇게 빨리 풀었네? 엄청. 음. 음. 뭐가? 아, 그래. 아, 그러네. 아, 동현 아까 또 가다 저거 만진 거 아니야? 어? 자학 개그야? 자학 개그? 뭐야, 진짜 한다. 아가 닿지. 손 올리면 닿지. 여기서 대가리는 아무도 안 닿아. 저거 머리 달려면 키가 몇이어야 될까? 선생님이 한 166 정도 되거든? 근데 여기 밑에 굽이 있으니까 얼마? 18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반에는 180 넘는 남학생은 없는 거야? 과연? 그런 거야? 어? 영호는 몇이야, 키? 노코멘트 할 거야? 동영이랑 비슷해? 동영이 몇인데? 170? 에이! 아, 미안해. 아니, 안 할게. 아니, 안 할래. 알았어. 영우야, 너랑 똑같다며 왜? 근데 다 컸어? 이게 저랑 키 차이 좀 나고. 아, 그래? 야, 그거 신어, 그거. 에어포스에 깔짱 끼고 신어. 아, 진짜, 왜? 아니, 왜냐면 그거 에어포스에 깔짱 끌면 한 최소한 5cm 이상 커질걸요? 5, 6cm 이상 커질걸? 그냥 해. 그리고 신발 벗는데 가지 말고. 그럼 되지.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아, 왜냐면 결혼하고는 나중에 뭐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그렇게 해. 10만 원 초반이나 아마 10만 원 안 되게 살 수도 있고 그럴걸? 깔창 얼마 안 하잖아. 쿠팡 말고 딴 데서 살아? 여기 사면? 그지? 다은이 키 몇이야? 3, 2. 넌 더 크고 있어? 다 컸어? 다행이야. 좀 더 크고 싶어. 다행이야. 또? 소미 키 몇이야? 아, 나 너무 귀여워. 너 몇이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싫어요! 그래. 싫어요? 알았어요. 아니, 왜? 말하기 싫을 수 있지. 근데 너무 왜 귀엽잖아, 우리 소미. 우리 소미 이렇게 아니에요. 또 말하지 않을래요. 아니, 소미가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등원할 때 내가 교무실에서 얘를 보니까 항상 옆모습을 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나갈 때 이 각도가 있어요.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얘가 조그만데 큰 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이야. 그 큰 가방을 메면 약간 애가 이렇게 앞으로 꼬부정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숙어진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를 보면, 이 각도만 보면 다 소미인 줄 알아. 아, 소미 지나갔구나. 이렇게 얼굴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도. 그게 있어. 너무 귀여운 그 포인트가 있어. 그 오늘 우리 소미 왜 까만 옷 입었어, 소미야? 왜 까만 옷 입었어? 우리 소미는 겨울에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아이예요. 네, 왜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라벤더 뽀글이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옷이야. 내가 소미 옷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 라벤더 뽀글이가 있고 하얀색 뽀글이도 있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항상 얘를 보면 겨울에 항상 이렇게 하얗고 뽀얀 애야. 오늘 왜 까만 옷 입었어요? 너 사춘기예요? 너 사춘기냐고요? 왜 사춘기에 까만 옷 입잖아. 안에 밝은 거 입었어? 자, 마지막 8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너네들의 이미지들이 좀 있어. 자, 봅시다. 8번. 갑은 아까 누구라고요?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주채무자, 병은 그렇지, 보증인이야. 얘들아, 얘는 뭐 했어요? 얘는 매매 계약했어요. 누구랑 누구가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유상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주고 받는 게 있어요. 갑은 을한테 뭘 줘요? 그림을 줘요. 을은 갑한테 뭘 줘요? 돈을 줍니다. 보증인은 누구고요? 병이고요. 병은 왜 보증을 쓰게 됐어요? 호의로요. 대가 없이요. 호의로요. 맞아요? 친하니까요. 병신이죠. 큰일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답니다요. 그럼 1번 선지 가볼게요.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해서 얘들아 하자가 있어서 뭐가 발생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는 상황이야. 엄마나 계약 체결 시점에서 손해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이 얘기 어디 있어? 산문단의 마지막 줄. 맞아요? 산문단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이 인정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거 아니겠냐? 근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미 뭐 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앞에 3번 문단을 알고 있었을 경우와 우리 알지 못했을 경우로 나눴었잖아, 얘들아. 그거 잘 나눴어야 1번 선지가 금방 지워지겠죠. 2번 선지 가볼게요.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얘들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 계약은 유지된다는 얘기야? 계약이 파기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 아까 유지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요. 환불받을 수는 없어요. 환불을 받는다는 건 계약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파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권리는 없어요. 하는 2번 선지, 맞는 선지. 3번 선지 가볼게요.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지만 뭐가 없는 경우예요? 연대보증특약이 없는 경우예요. 연대보증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연대보증하지 않은 경우야. 맞지? 그러면 을에게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증명하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지. 왜요? 뭐 때문에? 연대보증특약이 없는 경우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는 X. 연대보증특약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4번.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보증특약이 없는 경우. 얘들아,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우리 계약서가 작성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지. 따라서 이 관계는 보증계약이 지금 실현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렇지, 안 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밑에 무효를 주장할 수 근데 중요한 거 그 밑에 지급했지. 바보. 계약 체결 안 된 건데 뭐 했어? 이미 지급했어. 그럼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어디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문단 중간에. 그러니까 오른쪽 다단의 첫 번째 문장 중간에. 맞아요? 마지막 5번.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어요. 얘들아. 병의 서명도 없고요. 날인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실현될 수 없어요? 보증계약이 실현될 수 없죠. 보증계약이 실현돼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 2가지.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 작성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서명이나 날인 있어야 돼. 그거 2개 중에 뭐라도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보증계약은 실현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 날인이 없어. 그러니까 밑에 의무가 없는 거지. 왜요? 뭐가 실현되지 않았으니. 보증계약이 실현되지 않았으니. 중간 내용 아무 상관 없다. 맞아요? 계약이 이미 실현된 게 아닌데 연대보증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연대보증은 특약으로 들어가는 건데. 맞냐? 그래서 5번 답은 5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8번에는 3번. 얘들아, 우리가 지문을 잘 갈라서 읽었더니 8번이 3점짜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독해에 목숨을 거셔야 되고요. 지문을 독해할 때는 날려 읽지 마시고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요거 수능 45번까지야. 우리 1번에서 3번 안 풀었어요.
1번에서 3번 독서론 지문인데 우리 안 풀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풀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45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단톡에다가 요거 해설지, 답지 올려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숙제 내드릴 때 내가 너네한테 맨날 뭐라 그러지? 숙제는 문제 푸는 게 아니다. 문제 풀고 뭐 해라? 채점하고 니네가 푼 것과 무엇에? 그렇지. 해설을 확인해서 오답 정리해야 된다. 그게 숙제라 그랬어. 괜찮아? 거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끝. 주희야, 선생님한테 물어봐.